이제 신생아들 태어나서 이제 신체 검사를 하잖아요. 신체 검사를 하면은 이게 등에 우리 이제 딤플이라고 그래가지고 딤플이 사실 뭐 영어로 이제 보조개 이렇게 쏙 들어간 걸 딤플이라고 하는데 이게 등 쪽에 약간 이게 들어가 있는 경우 이제 그런 경우에 약간 정밀 검사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흔히 말하는 신생아 딤플 검사 이거는 어떤 건가요, 원장님? 신생아 진찰을 하다 보면 꼬리뼈 있는 쪽이 이렇게 보조개처럼 함몰이 돼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쁘게 함몰돼 있는 경우도 있고 그 함몰된 라인이 이렇게 삐뚤어져 있는 경우도 있고 또 그 꼬리뼈 부분에 이렇게 털이 있거나 이제 이런 게 동반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 딤플이라는 거는 사실 정상화에서도 20% 정도에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질병이 아니고 단순히 이렇게 육안적으로만 파여 있는 단순한 딤플이 있고 실제로 척수 질환이 숨어 있는 병적인 딤플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적인 딤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척추 안에 있는 척수 신경이 제 위치에 있는지 모양이 정상적으로 끝나고 있는지 그 안에 지방이나 혹이나 이런 다른 이상물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초음파를 하게 되는데 척수 신경이 말 그대로 우리 몸에 이제 여러 가지 기능을 다 관장하는 신경이기 때문에 그 안에 척수 신경의 움직임을 저해하는 뭐 지방종이라든가 덩어리 같은 게 있을 경우에는 아이의 발달 지연이 올 수가 있어요. 이제 그래서 조기에 확인을 하고 치료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일단 저희 병원에서는 신생아 시절, 그러니까 3개월까지 아직 뼈가 다 굳기 이전에는 초음파를 보면 뼈 속에 있는 신경을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척수 신경 크기라든가 위치라든가 정상적으로 이제 움직이고 있는지 다른 이상한 구조물이 없는지를 확인하고 치료가 필요할 경우에는 또 대학병원으로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진료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뼈가 다 이제 딱딱해지면 이제 잘 안 보이니까 사실 빨리 그거를 캐치를 해가지고 빨리 검사를 할 수 있는 게 포인트긴 하겠네요. 그렇죠. 네. 3개월만 지나도 아기가 뼈가 굳어지면 초음파로 안에를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럼 MRI를 찍어야 되거든요. 네네. 그리고 꼭 MRI 때문이 아니더라도 치료 자체도 더 어렸을 때 하는 것이 간단하기 때문에 제거 수술이나 이런 부분은 좀 저희가 진찰할 때 의심이 된다 또는 확인이 필요하다 생각이 될 때는 초음파 검사를 하실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신생아 딤플 검사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신생아들이 점점 클수록 우리 이제 나라에서 영유아 검진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요. 우리나라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애를 키웠지만 그런 영유아 검진에 대한 거는 되게 좋다고 되게 느꼈거든요. 그래서 영유아 검진은 무언가요, 원장님? 영유아 검진은 이제 우리나라의 모든 아이들,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출생했을 때부터 만 6살이 될 때까지 총 7번 병원에 방문해서 이제 소아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고 검진을 받아서 발달 지연이 있거나 어떤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 있는지를 조기에 파악하고 안전하게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이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는 국가 복지 사업의 일환이죠. 영유아 검진을 해보면 정상이라고 생각되는 범위를 벗어난 아이들이 한 8% 정도 8% 된다고 해요. 굉장히 많은 수치죠. 생각보다 꽤 높네요. 네, 왜냐하면 자기가 아프다고 생각해서 병원에 오는 게 아니라 아프지 않은 모든 아이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7, 8%에서 정상보다 조금 지연되는 부분이 발견된다. 이거는 굉장히 많은 수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뭐 언어가 느리다거나 또는 대근육 운동이 느리다거나 내가 굳이 병원에 오진 않아도 검진하면서 대화를 해보면 우리 아이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엄마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저희가 듣다 보면 저거 검사해봐야 되는데 저거 질병일 수 있는데 이런 포인트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 놓치지 않도록 이제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의 경우는 발달이 좀 느리다 해도 조기에 중재를 해주고 다시 이렇게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정상으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돌아옵니다. 근데 어떤 발달 지연이 있는 것을 이렇게 바로 접근을 못 해주고 방치가 되다 보면 지연되는 부분이 누적이 되면서 정상 아이들이랑 갭이 커지면 그때는 나중에는 진짜 회복하는데 훨씬 더 많은 노력이 들고 또 회복의 정도가 우리가 원하는 만큼 회복이 안 되고 이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영유아 검진을 이제 나라에서 기준으로 잡은 그때에 오셔서 체크도 하시고 또 육아하는 습관 가운데 좀 교정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도 이제 저희랑 상담하셔서 또 고쳐가시고 또 아이에게 앞으로 어떻게 키워줘야 하는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좋은 게 본인 부담금이 없어요. 무료로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고급된 이 진료를 무료로 할 수 있다는 게 전 국민이 정말 저는 되게 엄청나다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건 나라에서 준 혜택이니까 사실 꼭 놓치지 마시고 예비 엄마들은 이런 것들을 좀 잘 알아두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저희 애기가 영유아 검진을 이제 갔는데 항상 머리가 컸어요. 신장이랑 몸무게, 머리둘레 이런 걸 초비에 재는데 머리둘레가 99%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렇게 머리만 몸 전체 키나 그 뭐 몸무게는 그냥 중간 정도 평균이었는데 머리가 99% 나와가지고 이거 혹시 괜찮은 건가요, 원장님? 혹시 아버님이 머리둘레가 저희 둘 다 별로 그게 보통이라고 생각했는데 저희 애기가 그렇게 머리둘레가 크게 나와가지고 거기 이제 영유아 검진 그 결과 보시면은 뭔가 거기서 이렇게 벗어나거나 하면은 무슨 정밀 검사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좀 루틴으로 적어주시거든요. 네. 이게 머리가 이렇게 크게 나오니까 거기도 이렇게 정밀 검사 필요합니다. 이렇게 또 적어주시는 거예요. 물론 근데 말씀으로는 뭐 괜찮다, 뭐 이상 있는 거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이렇게 해주셨는데 그래서 이렇게 뭐 머리만 큰다든지 이렇게 혹시 그런 경우에 이상은 없는 건지 유전적인 건가요? 물론 우리가 엄마와 아빠의 DNA를 반반씩 받아서 섞어서 아기가 태어나잖아요. 놀라운 생명의 신비거든요. 그래서 일단 머리둘레가 큰 아이들은 아빠를 이렇게 봅니다. 혹시 머리가 크신가? 아니면 엄마가 크신가? 물론 이제 건강하고 질병이 없는데 또 유전적인 영향으로 머리둘레가 좀 크다거나 또 짱구라든가 그러면 이제 더 길게 측정이 되는 면이 있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머리둘레를 아기가 성장하다 보면 보통 이제 몸의 체격이 크고 키나 체중이 늘어가다 보면 보통 머리둘레나 체중이나 키의 그 100분율 퍼센타일이 거의 좀 비슷해져 가는 거를 저희가 건강한 모습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몸은 왜소한데 머리둘레만 지나치게 크다. 그게 한 번이 아니라 3번, 4번 검진할 때마다 계속해서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검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검사에서 드물긴 하지만 뭐 머리 안에 물혹 같은 게 있다든가 두뇌, 척생막에 한 부분이 두꺼워져 있다든가 이런 것이 발견되는 경우도 있기는 해요. 그래서 일단 머리둘레가 큰 아이들은 앞으로 이제 추적 관찰을 하고 그리고 다른 무엇보다는 이제 발달의 지연이 없는지 정상 발달을 하고 있는지 그거를 같이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확인을 하셔야 될 거지만 아빠 책임이니까. 아니 정말 웃긴 게 맨 처음에 머리둘레 이렇게 간호 선생님이 재고 가셨어요. 그래서 그냥 그러려다 기다리고 있었는데 한 번 다시 오시는 거예요. 다시 오셔가지고 한 번 다시 또 재시더라고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뭐지? 막 이랬는데 나중에 결과를 보니까 99%에 그래서 잘못 쟀나 싶어가지고 다시 재셨구나. 근데 그런 적이 2번이었어요. 2번. 그래서 있어가지고 혹시 이 머리둘레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뭐 다른 지연이 없다면은 대부분 다 체중이랑 뭐 신장이랑 다 따라잡으니까 뭐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거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